반갑습니다. 별이 내리는 타로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샛별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댓글, 3종 선물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꿈도 사랑도 모두 이뤄진다 외치며 리딩 주제 알려드릴게요. 내가 결혼할 남자는 어떤 남자일까? 외모는 어떻고 직업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런 운명의 상대가 내게 주는 신호는? 이렇게 자세히 다룰 거예요.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 90%가 여성분이기에 여성분만이 대상이고 앞으로의 미래를 리딩하는 거라 이미 결혼하신 분이나 결혼 예정이신 분들이 보시기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캐릭터 소개할게요. 뮬란, 라푼젤, 오로라, 에리얼, 메리다. 오늘따라 눈에 들어오는 캐릭터 위주로 골라주시면 되세요. 고르실 동안 오늘 사용한 카드도 소개할게요. 라파엘 전파타로, 빅토리안 로맨틱 타로, 리바이벌 아트 타로. 제가 댓글 확인을 자주 못해서 추가로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에 첨부한 제 개인 상담 링크로 톡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리딩 시작할게요. 먼저 뮬라님 리딩으로 시작할게요. 뮬라님의 운명의 상대는 뮬라님이 다소 힘들 때 나타나요. 어떤 힘듦이 있냐 하면 애인 때문에 받는 고통이래요. 이 카드들 조합으로 봤을 땐 윌라님은 상당히 여리고 정도 눈물도 많은 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윌라님은 이 당시에 만나는 애인 때문에 감정 소모가 심하고 심적 고통을 받으시지만 사랑이나 정 때문에 쉽게 헤어지진 못할 것 같아요. 이분은 그런 뮬라님이 좋대요. 본인과 만나도 본인을 배신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모습이 좋고 애정 표현이 풍부하고 본인이 잘못될 땐 본인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울어줄 것 같은 그 여린 모습이 무척 사랑스럽고 착해서 본인이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어떻게든 본인이 그 좋지 않은 관계에서 뮬라님을 데리고 나오고 싶어져 이분이 나타나서 뮬라님을 위로해주고 케어해 줄 거예요.
힘이 되어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두 가지 신호가 나왔어요. 뮬라님에게 애인이 있는 상황이라는 것과 상대방이 위로해주면서 다가온다는 것이요. 그래서 뮬라님은 환승을 할 수 있어요. 누군가는 그 행동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바람 피우는 것도 아니고 애초에 뮬라님은 상대방의 잘못으로 심적 고통이 있으신 상황이라 오히려 뮬라님 자신을 위해서라면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다시 돌아와서 이 운명의 상대는 나이 차이가 제법 있는 연상으로 보이고 약간 일중독일 수 있으며 보수적이고 본인의 신념이 옳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뮬라님을 존중하지만 동등한 입장으로 보지는 않아요. 을로 본다는 게 아니라 마치 부모님과 자식처럼 내가 이끌어 가야 하는 사람. 자신은 뮬라님에게 힘이 되어줘야 하고 뮬라님은 자신에게 의지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봐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져주고 배려해주고 어떻게든 본인이 책임지고 관계를 이끌어 나갈 거예요. 결혼도 이분이 주도해서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 같아요. 또한 이분은 뮬라님은 내 사람이다 싶은 사람이라서 뮬라님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기를 싫어할 거예요. 원리 원칙을 중시할 수 있어서 때론 뮬라님까지 갑갑할 순 있지만 이분은 뮬라님께 언제나 든든하고 멋지게 보이고 싶으므로 자기 관리도 열심히 할 것 같고 헛바람 든 행동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뮬라님 입장에선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이분의 외모는 달달하고 순하게 생겼다기보다는 좀 날카롭고 지적인 이미지에 가까워요. 차갑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잘생겼어요. 이분과 함께 동창회를 나가고 싶어질 거래요. 스냅 사진 찍기 등 평소 연애를 하시면서 애인의 외모 때문에 못해본 것들, 제한되었던 것들이 있다면 그 봉인이 다 풀리면서 이것저것 다 하고 싶어질 거래요. 운명의 상대의 직업은 아무나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직업보다 전문성이 있거나 자격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직업으로 위계 질서가 뚜렷한 직업에 머리가 좋아야 한대요. 군, 경, 검도 가능한데 여기서 군인과 경찰은 고위직으로 올라갈 가능성을 말해요. 마찬가지로 고위 공무원이나 변호사, 의사, 교수 쪽으로도 보여요. 야망이 있으신 분이라 시간이 흐르면 권력을 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연애는 불같을 거고 길어지지 않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이분이 결혼을 주도하면서 빠르게 진행될 거예요. 서로를 신뢰하며 먼 미래를 함께 보고 많은 사람의 축하 속에서 결혼하게 될 거예요. 결혼을 통해 서로가 보는 시야와 미래가
넓어질 것 같아요. 뮬라님의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라푼젤님 리딩 시작할게요. 라푼젤님의 운명의 상대는 나이대가 비슷할 것 같아요. 동갑이거나 위아래 한두 살 정도 차이라 친근하대요. 누가 누구에게 의지하고 일방이 이끌어가고 그러기보다 서로 둘도 없는 평생 친구처럼 소울메이트처럼 지내는 사이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은 장난기와 유머 감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라푼젤님을 자주 웃게 하고 재밌게 해드릴 건데 단점은 뭐랄까 대형견처럼 좀 치대는 느낌이네요. 라푼젤님 입장에선 귀찮고 짜증날 때도 있는데 이게 이분의 매력이에요. 이분은 남들 앞에선 절대 그러지 않아요. 일단 외적인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키도 크고 훤칠하고 살짝 까무잡잡하면서 남자답게 생겼어요. 어디 가서 기로 눌릴 타입이 아니에요. 엄청 잘생겼다거나 미남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덩치가 좋고 강한 분위기로 인기 좀 있는 분일 것 같아요. 커리어적인 부분에선 외국에서 일하신다거나 외국과 관련된 일을 하실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건축이나 여행 부분으로 좁혀지고 거기서도 그런 사업체를 가지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관리자나 임원급일 듯 한데 나이를 생각하면 앞으로 그렇게 올라갈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안정적이라 평생 이 일을 하실 거예요. 이렇듯 꿀리지 않는 분이고 에너지와 활기가 넘쳐서 모임에선 주로 사람들을 리드하는 편인데 이런 분이 라푼젤님에게만큼은 대형견처럼 치대는 거예요. 라푼젤님이 너무 좋아서 괴롭히고 장난치고 놀자고 붙는 스타일이라고 하면 이해되실까요? 때론 그래서 서로 투닥투닥 할 순 있어요. 하지만 기본 성향이나 가치관이나 습관 등이 잘 맞아서 그런 애정 싸움이 두 분에겐 전부예요. 어쩌다 싸움이 크게 번져도 이분은 혼자 토라지고 회피하고 꿍해 있고 그러기보다 바로 해결하거나 아니면 깔끔하게 금방 풀어져서 싸움이 길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분이 장난기가 많아서 그렇지 기본 성향 자체는 되게 성실하고 뭐든지 열심히 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분이 세계 여행하기, 뭐하기 이렇게 목표나 계획을 짜서 함께 뭔가를 평생 해 나가실 것 같아요. 거기서
또 다른 행복과 즐거움을 찾을 것 같고요. 저는 라푼젤님이 이분을 만나면서 심리적으로 무척 안정감을 느끼고 평화를 찾으실 것 같아요. 혹시나 바람 피울까, 나쁜 짓을 할까, 변할까 등등 이런 걱정이 전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이나 후나 언제나 마음이 잔잔하고 아무 걱정이 없을 것 같고, 만약 잠을 잘 자지 못하는 분이시라면 이분을 만나고 나서부턴 딱 이 그림처럼 편하게 주무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해요. 두 분은 여행이나 이동과 관련된 부분에서 직원과 고객처럼 아니면은 특별한 다른 고리가 연결되어 있거나 그런 식으로 좀 제한적으로 알게 되시거나 혹은 일과 관련된 부분에서 알게 되실 가능성이 있고, 처음부터 뜨겁게 발전하기보단 서로 천천히 가까워지고 잔잔하게 발전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결혼도 빠르진 않아요. 1년 정도, 어쩌면 그 이상 연애하시다가 서로 타이밍이 딱 맞을 때 아주 좋은 시기에 자연스럽게 결혼하게 될 것 같아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20대와 30대 분들이시거든요. 성인이시니까 가볍게 말씀드리자면 어쩌면 두 분 모두 혹은 둘 중 한 분의 성적 취향이 SM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분이 주는 신호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분이 먼저 라푼젤님에게 마음을 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 마음에 확신이 들었다 싶을 때 적극적으로 또 진지하게 정성을 다해서 대시합니다. 처음부터 결혼과 같이 오래 볼 사이로 다가올 건데 초반에 여행이나 이민, 이사 등의 이야기를 꺼낼 것 같아요. 그리고 부수적이지만 장난기가 심하다 보니 초반부터 짓궂은 장난도 칠 수 있어요. 키 크고 덩치도 좋은 남자가 장난기 가득한 얼굴로 다가와 라푼젤님에게 초반부터 여행이나 이민, 이사 등 멀리 가는 이야기를 꺼낸다면 잡으세요. 비밀이지만 둘만의 공간에서도 이분은 좀 제법 뜨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라푼젤님의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오로라님 리딩 시작할게요. 이분을 만나기 직전에 오로라님의 마음가짐은 이래요. 연애 따윈 이제 안 한다. 이런 마음일 것 같아요. 지난 사랑으로 인한 고통이 커서 연애에 이제 지쳐버렸고 누굴 만나도 잘 믿지 못할 것 같대요. 오로라님이 원래 약간의 소유욕이나 집착이 있으신 분이라면 상관없지만 만약 이게 원래 없으신 분들은 이분을 만나기 전 어떤 사람이 바람을 피웠다거나
환승을 한다거나 의심할 짓을 해서 그 후유증으로 약간의 소유욕이나 집착이 생기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충족이 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사랑이 나타나도 선뜻 믿지 못하고 또 반복될 이별이 무서워 사랑이 시작되는 걸 주저하게 되실 것 같은데 딱 그때 이분이 나타날 것 같아요. 태양이 두 개나 떴어요. 태양 뒤에 숨은 감정들로 봤을 땐 이분 역시 사랑에 대여서 여자를 잘 믿지 못하는 건 오로라님과 비슷하지만 그래도 오로라님과 다른 점으로는 연애를 피하지 않고 사랑을 아직 믿으며 상대에게 믿음을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분은 본인이 그렇게 대여받기 때문에 오로라님의 감정을 이해하며 그래서 태양처럼 오로라님에게 모든 걸 활짝 보여주고 솔직하게 다가올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분은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다면 사랑에 회의적인 감정을 갖지 않았겠죠? 과거의 선택이 오로라님에게 상처를 가져왔기 때문에 오로라님은 아무리 이분이 모든 걸 공개하고 다가와도 여전히 불안불안하고 사랑에 겁을 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마음을 여는 듯 했다가 닫아버리실 거고 솔직히 이제 사랑은 귀찮다는 감정도 들고 나만의 생활에 집중하겠다며 이분과 거리를 두고 깊숙이 더 숨어버릴 것 같아요. 여기서 신호가 와요. 초반에 단순히 내 이름은 뭐고 내 직장은 어디고 이런 정도의 공개가 아니라 본인 핸드폰에 오로라님의 지문을 찍어준다거나 본인 신분증을 다 보여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믿음을 주기 위해 남들보다 좀 더 특별한 공개를 할 거예요. 그때 이분이 나의 운명의 상대구나 하시면 되세요. 거기에 이분은 오로라님이 숨고 피하고 본인을 떼어내려 하고 귀찮아해도 오로라님을 쉽게 포기하지 않고 오랫동안 따라다니며 본인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표현하고 그 결과 오로라님을 수면 위로 올라오게 할 거예요. 이 분은 한결같이 오로라님만 보는 순정파예요. 오랫동안 대시하기 때문에 오로라님의 마음이 열릴 거고 두 분은 그렇게 사랑을 시작하게 될 거예요. 오로라님은 마음만 여시면 이분에게 정말 잘해줄 것 같아요. 원래 사랑을 대충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더 오로라님에게 잘해줄 거라 오로라님은 결혼 전후로 정말 행복하다는 감정을 느끼실 것 같아요. 상대방은 오로라님보다 어리지만 생각하는 건 어른스러워요. 그래서 오로라님에게 다가오는 방법도 연애나 결혼을 대하는 태도도 모두 성숙해서 오로라님이 불안형이거나 회피형이시라면 그런 성향이 고쳐질 것 같아요.
이분의 프로필로 가봅시다. 나이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연하일 거라 보이고 나이 차이가 좀 나지 않을까 싶어요. 한두 살 이상으로요. 그리고 무엇보다 외모가 아주 괜찮은 분이네요. 농담 조금 섞자면 오로라님이 마음을 결국 열게 되는 데엔 이분의 외모도 한몫할 것 같아요. 인기가 많은 분이에요. 성격 좋고 스포츠 좋아하고 활기차서 평판도 좋아요. 미용과 관련된 직종 아니면 예술 쪽일 것 같은데 둘 중 어느 것이든 꽤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입지가 다져져 있고 이름을 날리고 있거나 앞으로 날릴 가능성이 커요. 그것은 오로라님에게 금전적 여유를 가져다 줄 거예요. 그리고 좀 비대중적인 직업으로는 자연이나 승마와 관련된 것도 있긴 한데요. 생소해서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 넘어갈게요. 어쩌면 취미로 등산이나 여행을 다니시거나 자연 사진을 찍으신다거나 승마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해피엔딩을 맞이할 오로라님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에리얼님 리딩 할게요. 부자다, 부자. 이분 부자예요. 돈이 엄청 많아요. 물려받을 유산도 있고, 능력도 있고, 돈 욕심도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아까워하지 않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더치페이 같은 거, 번갈아 내는 거 포함해서 이런 더치페이 같은 거 이분 사전에 없어요. 에리얼님에게 뭐든 해주고 싶어 할 거고 올인할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 오로라님은 태양 카드만 2장이 나왔는데 에리얼님은 달 카드만 2장이 나왔네요. 다른 카드들과 함께 봤을 땐 이 달 카드는 에리얼님이 잊지 못하는 또 다른 누군가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이분을 만나면서도 지나간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과 미련이 에리얼님을 괴롭힐 거라 이분에겐 아닌 척하지만 정말 사랑했던 미래를 봤던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에리얼님이 계속 간직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리얼님은 이분과 이렇게 만나도 되는지 거기에 대한 죄책감과 미안함이 이어진대요. 이분이 해주는 모든 것이 부담될 거래요. 정리하자면 에리얼님은 이분에게 호감 정도는 있지만 사랑이 아니라 계속 받을 수가 없고 진정한 사랑은 에리얼님에게 따로 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분이 운명의 상대잖아요.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이 카드 한번 볼까요? 이 카드는 청산을 의미하기도 해요. 이 카드는 달 카드라 달이 지면 태양이 떠요. 이 카드는
목적지가 보이는 카드예요. 이 이상 자세히 설명해 드릴 순 없지만 다른 카드들과도 모두 조합했을 때 에리얼님은 이분과는 속도가 느리지만 결국 지난 인연은 자연스럽게 에리얼님의 마음에서 소멸할 거고 지금 이분에 대한 감정이 점차 커지게 될 거예요. 지난 인연에 대한 그리움과 미련은 에리얼님의 환상이나 착각이 될 거예요. 즉, 안 좋은 것도 많은데 좋은 것만 회상하고 있었다거나 그 시절 사랑했던 우리가 아니라 내가 그리웠던 거였다거나 이런 식으로 점점 미련의 이유를 알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생각했던 것만큼 내가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었다는 것도 알게 될 거고 그 후 자연스럽게 이분에게 에리얼님의 감정이 커지게 될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고 이분을 만나길 잘했다는 생각을 분명 하게 되실 거예요. 아무래도 금전적인 여유와 안정에서 오는 편안함도 무시 못하고 여유가 있으니 싸울 일도 없고 에리얼님이 원하는 것은 이분이 다 든든하게 지원해 주기 때문에 모두의 부러움을 사는 결혼이지 않을까 싶어요. 에리얼을 골라주신 분들 중에선 딩크족은 안 계실 거고 설사 있으시더라도 나중에 마음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아기도 낳고 정말 행복하게 사실 것 같거든요. 그럼 에리얼님의 운명의 상대를 만날 때 나타나는 신호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건 두 가지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에리얼님이 누군가를 좋아하는 상황이라는 것과 이분이 물질적으로 아낌없이 다가온다는 것이요.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건데요. 이 과정에서 이분은 에리얼님에게 돈 내지 말라고 하거나 나는 돈에 전혀 부담 없다고 하거나 갖고 싶은 게 뭐냐고 묻거나 이런 식으로 금전적이거나 물질적인 부분으로 어필을 할 거예요. 그때 이 남자가 나의 운명의 상대구나 하시면 돼요. 상대방은 연상일 가능성이 커요. 이 카드를 보면은 머리숱이 조금 걱정되지만 다른 쪽으로 장점이 있어요. 매력을 의미하는 달카드 두 장에 이 카드가 같이 붙어서 어둠 속에도 중심이 잘 서 있을 것 같아요. 추가로 에리얼님이 만족할 무언가가 확실히 있기도 하고요. 어떤 걸 상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일 수도 있고 목소리가 굉장히 좋다거나 이두근이 발달됐다거나 아니면 이 카드 역량 그대로 요리를 잘한다거나 이런 건전한 것일 수도 있어요. 단순히 얼굴 하나만 두고 보면 객관적으로 잘생겼다고 하긴 힘들어도 에리얼님의 마음을 빼앗는 매력이 있어서 행복할 거예요. 이분의 직업으로는 부동산이나 은행, 증권 등 금융 쪽일 것 같아요. 투자나 무역에도 관심이 있어 보이네요. 어쨌든 엘리트 코스를 쭉 이어온 분이고 그렇게 본인의 능력이 되다 보니
에리얼님의 능력은 크게 보지 않아요. 에리얼님의 능력이 좋든 평범하든 에리얼님 자체를 좋아하게 될 거란 의미예요. 그럼 이분과의 결혼은 절대 후회하지 않을 에리얼님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메리다님 리딩 해볼게요. 메리다님의 운명의 상대는 정말 순도 100%의 사랑꾼이에요. 사랑하면 아무것도 재지 않고 불같이 대시하는 드라마나 영화 속 남주인공이거든요. 동갑에서 5살 이내 범주의 연상이라고 보이고 사회적으로 용납 가능한 수준의 구속이나 집착은 있지만 외모나 능력이 뛰어나신 분 같아요. 이거랑 이렇게 봤을 땐 의사나 수의사일 가능성도 있고, 이 카드들로 봤을 땐 대기업같이 안정된 회사에서 아래로 팀원들을 이끄는 위치일 것 같아요. 이분의 노력에 대한 결과로 주변에 이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고 어딜 가든 당연히 돋보이네요. 그래서 그런지 메리다님은 이분의 접근이 약간 의외라는 느낌을 받아요. 이 시기에 메리다님 또한 어디 크게 부족하지 않고 평온하게 잘 지내시는데도 이분의 외적인 조건과 내적인 조건들이 모두 뛰어나기 때문에 왜 나한테 이렇게 다가오는 건지, 혹은 바람둥이는 아닌지, 사기꾼은 아닌지, 이런 불안한 감정들이 든대요. 이게 메리다님에게 오는 신호예요. 뭔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조건, 혹할 조건의 이야기가 이분의 입에서 나온대요. 그래서 메리다님이 이분을 의심하게 되는 건데, 혹시 몰라서 말씀드린다면 꼭 자존감과는 상관없어요. 최신 아이패드 미개봉을 누가 50만 원에 판다고 하면 의심부터 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괜찮은 남자라 거절은 하지 않고 일단은 계속 만나보게 될 건데,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자면 결혼 전날까지 그 의심이 이어질 수 있어요. 메리다님과 이분의 만남이 그래요. 메리다님은 처음부터 결혼에 대한 별 기대감 없이 외로우니까, 나쁘지 않으니까, 대신 의심은 되니까 가볍게 만남을 시작할 건데, 만남이 반복되고 그게 또 즐거워지다 보니 감정이 커지고 어느 날 눈 떠보니 결혼식장 앞에 와 있게 되었더라. 딱 그 느낌이에요. 아마 메리다님은 이분이 다가오기 전까진 이분에게 특별한 감정을 품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분인지 잘 모르거나
아니면 그냥 잘났네 하고 끄실 수 있어요. 이분은 처음에 그렇게 자신에게 무심한 메리다님의 어떤 면을 보고, 예를 들어 일을 열심히 하신다거나 노래를 잘하신다거나 취미가 똑같다거나 등등 어떤 면에서 첫눈에 반하듯 좋은 감정을 받았대요. 단순히 외모나 몸매 같은 부분에서 반한 건 아니라고 해요. 어쨌든 그때부터 쭉 좋은 결실을 보길 원하게 되어 한결같이 밀고 온 거래요, 이분은. 물론 결혼하기까진 단순히 즐거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래저래 장애물도 생기고, 특히 이분에겐 지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별과 재회가 몇 번 반복되겠지만, 그런 관계에 질린 이분이 이 관계를 공식화하기를 원하면서 결국 결혼이 성사돼요. 결혼 후 생활은 크게 부족한 부분 없이 연애 때와 비슷하게 지내긴 할 건데, 그래도 아마 생각하시는 것보다 좀 더 행복하실 것 같아요. 행운에게 몸을 던진 운이라고 하거든요. 물론 그만큼 메리다님이 좋은 분이고 큰 매력이 있기 때문이지만요. 메리다님 리딩도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리딩이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3종 세트 부탁드릴게요. 이걸 본 모든 새별분들에게 항상 웃을 일만 가득하길 바라며 여기서 정리할게요. 감사합니다.